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교재는 305페이지 오늘 종합부동산세 볼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재산세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재산세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엘니뇨 때문에 올겨울 포근할 거라고 하더니 그 초반에만 좀 눈보라치더니 그냥 따뜻하죠? 네, 그래서 어깨를 쫙 펴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내복을 입었던 내복을 벗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요새. 자, 305페이지 여러분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재산세를 복습해 봅니다. 우리 부동산 취득 단계 수부가 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다 받고 보유 단계 수부가 되는 지금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인데, 자 지난 시간에 재산세를 배웠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 수부가 되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성격이요, 원칙 물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물세냐 인세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다고 그랬죠. 그 의미를 물어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26회 시험 때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OX예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맞는 표현이죠? 자,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어도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는 주택별로 따로따로 세 계산하는 거지, 소유자별로 그 가액을 A주택과 B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원칙 주택이나 건축물 등은 물세입니다. 각각 물건별로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합니다. 개별과세. 근데 자,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는 인세력 성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인세력 성격이 있어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별도 합산끼리,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끼리 소유자를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나 종합 합산 대상 토지만 재산세에서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하는 거지, 건축물이나 주택 등은 합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물건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 그랬습니다. 또 현황부 가니까 과세 기준이 현재, 재산세는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이 있죠. 매년 언제다?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항상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과세 기준일 현재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가 아닌 토지로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또 재산세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분할납부도 허용되고, 또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선에 관한 규정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합니다. 근데 세부담 상한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울 거고요. 자, 허용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보유세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니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되죠. 그래서 고의서 장당 얼마?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되죠. 취득 가격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50만 원일 때, 취득가격이 50만 원일 때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이기 때문에 공짜로 등기 등록 안 해주죠. 그래서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은 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다시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근데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토지를 똑같이 면적 똑같다고 과세할 수 없으니까 이 모든 토지를 토지 유형에 따라 나눠서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가 되는 모든 토지, 생산 관련 토지로서 농지, 목장, 예외적입니다. 이거 토지용 구분 했나요? 예? 안 했다고 이걸? 자, 별도 합산 불상 토지 이거 안 했어요 우리가? 자, 한 것 같은데 토지용 구분을 분리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래서 생산 관련한 토지는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공장 용지, 얘네들은 조율불상 토지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 립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자, 토지 지목 28개 지목이 있는데 1번부터 27번까지 지목에 속하지 않으면 다 잡종지 28번 되는 것처럼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언제 배웠냐는 표정이고 그런데 한 사람만 지금 하고 나머지 분들은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안 했으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저를 봅니다. 교재 302페이지 그 토지 구분 있잖아요. 재산세, 토지 구분, 재산세 302페이지 이 분리대상 토지, 별도합산, 종합합산 토지 이게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걸 안 보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토지형을 어떻게 분리대상, 별도합산, 종합합산 토지로 구분하는 이거 취지는 하여튼 자, 재산세 농지가 있고 나 1000평이 있고 나들이 1000평이 있고 공장용지 1000평이 있는데 면적이 똑같다고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서 분리과세 대상, 별도합산, 종합합산 토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나눈다고 했고 그럴 때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분리상 토지, 저일분리, 공장용지 저일분리,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에 속 토지 뭐로? 별도합산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 같은 것들라든가 아니면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상 토지로.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불확장 골프장용 토지는 뭐로?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상이 되는 모든 토지는 크게 분리대상 토지, 별도합산, 종합합산상 토지로. 분리대상은 또 저율분리와 뭐로? 고율분리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안 배웠단 말이죠? 배웠죠? 네, 자, 그래서 배웠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고개를 뜨시고.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이 모든 토지를 이렇게 크게 세 개형으로 나눠서 우리가 과세하고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는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주택은 항상 과세할 때 주택과 토지를 항상 하나로 가격을 평가하고 하나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상가는 건물과 토지 가격을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고 했고 그랬죠? 네. 아,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여튼 재산세상 잘 모르겠으면 일단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라는 거. 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일 연재, 납기개시일 아니고 과세기준일 6월일 연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사실상 소유자.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등기 전 안 됐어도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시험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이다. 이러면 틀려요.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변동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 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또 실제는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중소유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납세 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자, 근데 종중소유를 신고하게 되면 이제 공부상으로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어도 세금은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누구한테? 실질 권리자에게 귀속시키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종중소유를 신고했을 때는 종중이 되고 자,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는 사실상 종중재산, 종중소유를 신고 안 하면 누가 납세 의무자고? 공부상 소유자고. 자, 그 다음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 수탁자, 위탁자, 군대재산 수탁자라고 그랬습니다. 25에 26회 계속 나왔죠, 지문에? 그래서 시험에. 그래서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고 신탁재산. 또 그 다음에 자,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냐? 자, 만약에 갑 60을 40%로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누가 납세 의무자냐? 그 60%에 대해서 갑이, 40%에 대해서 을이, 그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 지분권자.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입니다.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지분의 표시가 없어 그러면 50%씩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지분권자, 갑과 을이 50%씩 재산세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공유재산, 지분권자 이런 거 배웠고 더 자세한 납세 의무자는 나중에 배우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과세표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과표를 결정한다? 지자체장이 과세주체가 결정합니다. 항상 개인 소유, 법인 소유지상 구별하지 않고 뭐로?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를 결정합니다. 시가 표준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런데 그래서 뭐 시험에서 26회 때 나왔던 것은 맨날 제가 했던 거예요. 26회 때 나왔던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OX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OX. X입니다. 항상 뭐로 한다고요? 사실상 취득가격 아니고 뭐로 한다? 시가표준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해했더니 제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표는
항상 여러분 시가편액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지자체장이 세금을 계산할 때 그 물건에 대한 기준 가격입니다.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세금 계산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편액으로. 그래서 개인 소유 재산이든 법인 소유 재산이든 재산세는 구별하지 않고 항상 과표 결정할 때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편액으로. 그래서 법인 소유 재산도 시가편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표 결정하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그거 가지고 있을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표 결정되지만 보유세인 재산세는 시가편액 1억짜리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했어요. 그 시가편액 1억짜리를 7천만 원에. 그랬다고 그래서 7천만 원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든 말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7천만 원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재산세 과표 결정되면 안 되잖아요. 재산세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편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이 시가편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자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요? 70%를 곱하고 주택은 몇 프로? 60%. 주택은 이게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무조건 주택은 60%를 곱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만 시가편액에 공정시장가액 곱합니다.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는 자, 과세기준연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이름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개별 공시가에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70%를. 그래서 자 개별 공시가가 1억 원인 토지다 그러면 과세표는 거기다 70% 공정시장가액 곱하니까 얼마? 7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선박항공기 재산세 과세표는 뭐로 한다? 시가편액으로 한다. 선박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을 곱한다? 안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항상 재산세 시가편액을 기준으로 하고 지자체장이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만 이 시가편액의 공정시장가액을 반드시 곱한다는 거, 안 곱하면 틀린다는 거. 그 다음에 세율은 이번에 자세히 안 배웠어요. 나중에 이제 재산세 세율 대상 종류에 따라서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세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나중에 자세히 배우고 이번 순환에서는 재산세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지자체장이 이 표준세율의 50%만 미내서 가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가감 적용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해당 연도, 당연도만 적용한 거지 뭐 3년간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틀리다고 그랬죠? 다음 연도까지 적용한다 땡.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그해 재해 등이 발생했거나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하는 거니까. 또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지만 자세한 거 몰라도 되고 이 정도만 세율은. 이래서 세금 계산했어요. 내야 되는데 재산세 납세지는 자 지방세니까 당연히 물건 소재지 주소지예요? 물건 소재지입니다.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지 주소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그죠?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징수로 징수되는데 재산세 자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되는 거지.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나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이 있고 매년 6월일인데 항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재산세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물자 누가 되는지 과세품 등도 항상 그렇습니다. 재산세 납기는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는데 건축물 선박항공기 재산세 납기는 언제고? 7월 16일, 7월 31일이고 그 다음에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언제고? 9월 16일이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런 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다만 주택분은 토지나 건축물은 갖고 있으면 부자들이니까 한 번에 징수하는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분 징수할 세계 2분의 1은 언제?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 나눠 징수한다고 그랬죠? 자, 근데 다만 주택분 산수액이 얼마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습니까? 10만 원 이하일 때요. 그래서 26개 시험은 주택분 산세 징수할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에 자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틀렸습니다. 완전히 앞동네 뒷동네 다 틀렸어요. 100만 원이면 10만 원 초과했을 때는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징수할세액의 절반은 7월 달, 나머지 절반 9월 달. 10만 원 이하일 때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 조례로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주택분 재산세만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 토지분 재산세 산수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
자,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토지분은 무조건 납기 언제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주택분만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과세상의 누락위법 착오 등으로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 징수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자 배웠습니다. 우리 재산세, 부가세는 암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재산세, 부가세는 이따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재진이니까 재산세에게 자, 몇 프로이고 20%로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 어떻게 외운다? 재진이. 이렇게 외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 305페이지. 자, 그 국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우리 제1편 총론 다 받고 제2편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공부했고 이제 제3편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종부세 이쪽에 오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종부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고 자,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우리 카페 누가 그 에디프로 우리 수강생 누가 제 카페 글을 올렸는데 보니까 그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딴 거 보고 있다가도 제가 여기 보라고 하면 당연히 그 들어가지고 화면을 보게 되고 할 때 또 딴 생각하고 있다가 멍 하다가 그냥 집중이 되고 하면서 스트레칭 할 때도 따라서 스트레칭하고 그래서 참 좋다 막 이렇게 해서 중독이 돼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저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네. 사랑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남자 자나깨나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세법을 너무 자나깨나 생각하면 안 좋고 지금은 1차 과목을 자나깨나 생각할 때고 동차 준비하시면 돼. 2차 뭐 준비하시는 분, 2차만 준비하는 분들은 당연히 자나깨나 생각해야 되고 근데 1차, 2차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 과목 민법 학개론을 자나깨나 생각하시고 세법은 때때로만 생각해도 되고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는 딴 거 없어요. 평상시에 그 사람이 생각나고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빙글에 미소가 지어지고 이러면 내가 사랑하는 거죠? 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 과목을 여러분들이 한 번 수업 듣고 던져버리고 다음 수업 들을 때까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러면 사랑 안 하는 건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틈틈이 내용들을 한 번씩 떠올려보고 헷갈리면 다시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뭐 세법 같으면 핵심 그 배운 내용 핵심 요약 정리 이런 것들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고 자 한번 읽어보고 문제 나오는 거 있으면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던져놓고 자 이렇게 한 번 정도씩만 이렇게 때때로 생각만 해도 됩니다. 너무 그냥 세법을 자나까나 생각하고 이러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를 보시면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목 운동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이쪽으로. 아이고, 예.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예.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예. 기지개도 한번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예. 아이고, 예. 지난주에는 수업 끝나고 토요일날 지난주 수업 끝나고서 여기서 서울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서 서울역에서 다시 기차 새마을호를 타고서 수원역까지 가서 수원역에서 몇몇 수강생분들을 만났습니다. 정식도 그 전주에는 합격자 모임이 있었는데 그 정식 합격자 모임이 아니라 작년에 2014년도에 그 수원에서 하나 학원에서 제 강의를 듣다가 이제 그 학원이 좀 저기 하는 바람에 2015년도에 다른 학원 가서 공부했던 그 몇몇 수강생들이 그 세법은 2015년도에 여전히 세법은 배운 것이 세법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 사람들이. 자, 1차 과목이라든가 어떤 다른 거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세법은 제 강의를 계속 들었어요. 다른 학원 다니면서도 그랬던 분들이라. 그래서 뭐 요약집 같은 것도 그 몇몇 사람들은 제가 제가 그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합격해서 그 몇몇이 합격했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진작부터 뭐 시험 끝나면 술 한잔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몇몇이 모였어요. 몇몇이 분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오라고 해서 이제 지난주에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들의 몇몇이 어떤 분들이냐면 한 분은 임태용 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옛날에 6년 전인가 제가 경기도 이천에서 강의할 때 있죠. 경기도 이천에서 강의할 때 그때 그 2년을 저한테 배웠었어요. 근데 이분은 왜 떨어지냐면 제가 요번에 EBS 얼마 전에 EBS 프로그램을 보니까
평상시 공부는 잘했는데 시험장만 가면 울렁증 생겨가지고 떨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유전적으로 유전자가 무슨 콥2 유전자인가 뭐가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어떤 집단의 10에서 20% 정도 사람들이 이런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기억력 좋고 잘하는 데 있죠. 근데 꼭 있잖아요. 시험장 가면은 우리가 긴장된 상태에서 시험장 가면 긴장된 상태에서 도파민이 막 뇌에 분비된대요. 그래서 막 엄청 활성화된 상태에서 보통 사람들은 심호흡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보거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쭉 조절이 된대요. 다시 내려간대요. 자, 그래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 도파민이 엄청 분비돼가지고 활성화된 이게 떨어지질 못한대요. 또 조절을 못한대요.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계속 긴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 몸에 열이 난대요. 그래서 열이 나고요. 그래서 이 임태영님이라는 분이 이천에서 공부할 때도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한 번 허리에 삐끗해가지고 허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앉아있을 수 없고 뭐 이래가지고 시험을 포기했었어요. 그 다음에도 또 복대 두르고 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어떡하네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떨어졌어요. 이분을 다시 만난 것은 제가 2014년도에 다시 만나는데, 이분이 우연히 그 학원을 검색하다가 제 얼굴을 발견해가지고 그 학원 저를 보고서 그 학원에 무조건 와서 이제 등록을 해서 2014년에 배웠어요. 작년에 평상시에 보면 모의고사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이제 1차 과목 보는데 작년에는요, 어떡하지 엄청 내가 정신교육을 많이 시켰거든요. 트레이닝. 그래서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보는 거, 저는 새로운 회사 모의고사 보는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1차 과목 볼 때 울렁증이 안 생겨가지고 제대로 시력 발휘를 해서 풀었어요. 2차 과목 딱 보는데 감독관이 바로 앞에서 가지런히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수강생들이 얘기하는데, 시험장에 있었던 동료분들이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버럭 성질을 내면서 빨리 저리 좀 가라고 막 성질을 내더래요. 막 저쪽으로 가라고 신경 써서 문제를 못 풀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다시 울렁증이 터져가지고 있죠. 이분이 결국은 문제 좀 풀다가 다른 사람들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막 소리를 쳤대요. 창문 좀 열어달라고, 창문 열으라고 막 열난다고 막 창문 좀 열어달라고 하고 막 그러면서 하고 그랬는데, 결국 울렁증 때문에 이분이 2차는 망쳤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올해 다시 또 해가지고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제가 알게 된 것은 6, 7년 전부터 알게 돼가지고 이번에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근데 그 울렁증이라는 게 보니까 내가 EBS 그 방송을 보니까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은 울렁증 생기면 막 열이 나고 그래서 막 심장 뛰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떨어진답니다. 여러분들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험장에만 가면은 울렁증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사실은요, 동영상 수강생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가 익숙한 공간에서만 이렇게 뭐 공부를 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또 전국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안 돼요. 전국모의고사 같은 것을 그런 분들을 자주 보셔야 되는데, 꼭 그런 분들은 가끔씩 다른 곳에 있어. 다른 엉뚱한 지역에. 서울 사는 사람이면 어디 뭐 경기도 어디 다른 지역 가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한번 시험도 보고, 자, 그다음 모의고사도 보고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회사 문제도 한 번씩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전혀 낯선 환경에서 전혀 다른 엉뚱한 거 막 돌발 변수에 하면서 그런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도 그 트레이닝을 하셔가지고 1차 과목은 작년에는 했었는데 2차 때 잘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감독관 때문에 울렁증 도져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더 빡세게 그런 훈련들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합격했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했는데 그분들 가운데 또 한 명은 어떤 사람이냐, 마저 시작했으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또 한 명은 태우, 내가 성은 잘 모르겠다. 태우 씨라고 하는데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수강생인데 이분은 자, 사전 오기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4번 떨어졌다가 이번에 5번째 붙었어요. 그 수강생은 한 문제, 꼭 한두 문제 차이로 뭐 마킹 실수는 아니고 꼭 한두 문제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지고 그랬는데, 제가 저희들끼리 그랬어요. 아유, 저런 돌대가리 저거. 야, 어떻게 그렇게 해도 그걸 갖다가 한 문제씩, 한두 문제씩 그걸 극복을 못하고 맨날 떨어지냐. 그래서 많이 저기를 하고 저희 교수님 많이 그랬어. 격려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요번에 사전 오기가 진짜 홍수환처럼 벌떡 일어섰어. 5번째 사전 오기 해가지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붙었고, 또 뭐 한 여성 수강생분들, 또 작년에 또 아깝게 또 떨어지고 이랬던 분들 다시 또 올해 공부하셔가지고 합격하고 이런 분들이 주로 모였어요. 그래서 그 얼굴들을 보니까 있죠. 그 수강생들과 함께했던 그분들이 작년에 울고 분노를 삼키고 소주 마시면서 울고 그랬던 그 눈물들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굉장히 아팠었는데, 여러분들 저는 제가 그 시험에 떨어져 봐가지고 제가 어떤 시험을 떨어져서 하산을 결국은 하고 이쪽 어깨로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험을 떨어진 것에 대해서 떨어진 사람의 그 아픔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픔은 아무도 몰라요.
그 떨어진 사람의 그 아픔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항상 제가 하는 잔소리라든가 이 충고는 진심에서 제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진심에서 항상 막 그 얘기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저의 어떤 많은 어떤 조언과 잔소리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처방을 하고 했었는데 그 작년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랬었는데 요번에 합격해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진짜 그 기차 타고 가는데 눈을 감으니까 수많은 그분들과 함께 했던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 하여튼 좋고 그래서 진짜 지난주 토요일 날은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왔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들 다양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에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굳세너지로 우리가 극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자, 물론 합격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중에 공통적으로 한 결론은 뭔지 아세요? 시험 문제를 풀면서 야, 진짜 올해 합격하겠구나 하면서 내가 이걸 마치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 몇 년 동안 내가 이렇게 공부했냐 이렇게 하면서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대요. 막상 또 합격하니까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또.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막상 합격하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종부세는 한 문제 출제되는데 이거 제낄 게 아니죠? 종부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또 종부세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출제되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공부를 쭉 해 나가시면 가볍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외적으로 좀 깊게 나온 해도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도 제낄 문제가 아니고요. 부동산 보유 단계 수가 되는 대표적인 국세고 종합부동산세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결혼하는 청춘들은 제가 그랬죠? 오빠네 집은 종합부동산세네? 물어봐서 낸다고 하면 한 가지 하자가 있더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죠? 여기에 이쪽은 보니까 뭐 이쪽 분들은 뭐 그 자녀분들이 이제 결혼하고 막 그런 저기들인데 그 자녀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남자나 여자가 한 가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종부세를 낸다 그러면 그래 처갓집이나 누가 중산층 이상이니까 그 뭐 바꿈지는 않겠구나 생각하셔가지고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그런 세금이라고 그랬고 어떤 걸 공부하느냐? 성격이요. 종부세는 어떤 성격의 세고 종부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이 있잖아요. 요 과세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는 22회, 23회, 24회 계속 3년 연속 나오다가 25회 시험 때는 종부세 문제 자체가 출제가 안 됐죠. 자, 26회 때 제가 한 문제 다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26회 또 과세 대상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최근에 이 과세 대상에서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27회 시험도 여전히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종부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 아니죠.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해야 되잖아요.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또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그래서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는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고요.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문제는 과세 대상 문제였는데 근데 납세 의무자도 조금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 관해서 제가 맨날 설명드렸던 그 내용도 일부 지식이 있어야지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박스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종부세.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국세니까 당연히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요. 원칙 정부 부과과세 하잖아요.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종부세 비과세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 따라가요. 자, 그랬을 때 종부세는 예전에는 두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세법 문항수가 지금보다 더 많을 때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두 문제가 나올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재산세하고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취득세의 짝은 등록면허세라고 그랬어요. 항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해야 되는 것처럼 재산세, 종부세는 항상 같은 점, 다른 점들 비교해 정리해놔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또 세법 문항수가 많을 때는 종합 문제로 주로 예전에는 또 출제가 됐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종합 문제로 한 문제 나왔었는데 하여튼 과세 대상을 중심으로 하되 납세 의무자라든가 또 과세 표준의 일부라든가 납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 자 골고루 주요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깊게는 종부세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너무 깊게는 되게 안 나오고 대략적인 내용들, 주요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한 문제 우리가 무난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종부세 여러분 거기 보시면 305페이지 총론에서 의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의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도에 도입이 되는데 왜 도입이 됐냐면 이거 이유를 항상 아셔야 돼요. 종부세 공부할 때는 항상 요 목적을 아셔야 돼요. 항상 이걸 염두에 되는데 절 보세요. 종부세를 2005년도에 도입한 이유는 그 당시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 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1조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기본서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1조 종부세 부과 목적이 나오는데 그럴듯한 말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이라는 걸 항상 명심해 두시면서 의의 보시면 1차적으로 재산세인 지방세인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에서 일정한 고액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2차적으로 지방세보다 높은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재산 보유세인 국세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재산세와 종부세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잘 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적인 자세한 이런 설명들은 이 기초인문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제 1월 달만 되더라도 기초 이론을 설명하긴 하지만 용어 설명하고 또 하긴 하지만 점점 더 내용이 이제 배경적인 내용들은 줄어듭니다. 설명이 3월 달부터는 이제 이런 배경적인 설명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잘 들어주셔야 돼 이해하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재산 보유 현황을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요 부동산은 A라는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갖고 있고요. B라는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요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에 만약에 B라는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재산 보유세는 어떻게 과세가 되냐면 먼저요. 노원구청장이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노원구청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이 역시 또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이렇게 부과해요. 그런 다음에 합쳐봐요. 자, 합쳐봤더니 종부세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세입니다. 그래서 합산과세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 또는 토지 가격을 주택은 주택끼리 토지는 토지 가격끼리 합산합니다. 합쳐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 보유한다. 그러면 이 초과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부과되냐면 종합부동산세가 2차적으로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에 지금 뭐가 과세가 되어 있냐면 재산세가 또 과세가 되어 있잖아요. 이중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또 배우는데 종부세 산출세 구한 다음에 재산세를 공제해줘요. 재산세 요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이 재산세액을 뺍니다. 자, 그래서 이중과세라고 처음에 종부세 도입했을 때 똑같은 재산에 대해서 내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해놓고 왜 또 종부세 부과하느냐고 이중과세 하느냐 위헌 아니냐 그랬지만 위헌이 아닙니다. 뭐냐면 일정 가격까지는 낮은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자, 재산세로 부과하고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좀 더 재산세보다 고율의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자, 요거 이중과세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재산 보유세는 현재 우리 세법 체계에서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유세가 이원화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하므로 재산 보유세가 이원화되어 있느냐?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정 가격까지는 낮은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고율의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성격을 보면 자, 종부세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요. 그 다음에 대인세입니다. 인세니까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합산과세 써놓으시고요. 합산과세 써놓습니다. 자, 합산과세 하는데 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합산과세를 하는데 그래서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게 되는데 여기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뿐만 아니라 있죠.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법인 및 단체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도요, 단체도요,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재산을 보유하면 뭐가 부과되냐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런데 개인이 납세 의무자일 때 있잖아요. 처음에 종부세 도입했을 때는 세대별 합산과세 있었어요. 세대별 합산과세 있었습니다. 세대별 합산.
자, 종부세는 인세니까 자, 합산과세하는데 개인일 때 세대별 과세, 세대별 정확히 얘기하면 합산해서 처음에는 과세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습니다.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지금은 납세무자 개인이면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그 개인별로. 부부도 따로따로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별 합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주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주자 그러면 오늘 이따가 또 배우게 됩니다. 거주자를 배우게 되는데 거주자라는 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 이게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그러면 국내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어떻게간에 이따 또 배우기로 하고요. 거주자가 있고 이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 갑의 배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과 거주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곳에서 생길 같이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1세대라고 합니다. 1세대. 우리 1세대 1주택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1세대라는 것은 양도소득세에서도 똑같습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곳에서 생길 같이 하는 가족 전원을 뭐라고 한다? 1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1세대라고 하는데 그럴 때 자, 재산 보유 현황을 한번 볼게요. 물론 실무적으로는 1세대 원인지 여부는 실무적으로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있으면 1세대원으로 봅니다. 졸리신 것 같아요, 지금? 식사하신 좀 된 것 같은데? 자, 한번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 보유 현황을 보는데 주택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주택인데 공시 가격으로 해서 4억 원의 주택을 갖고 있고요. 을은 공시 가격으로 하나는 3억 원, 또 하나는 2억 원인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병은 주택을 갖고 있는데 병 소유 주택은 공시 가격 6억 원인 주택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요. 자, 좀 이따 보겠지만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 가격 합한 금액이 자, 6억 원을 기준으로 했어요. 6억 원까지는 집 한 채의 가격이 6억 원을 넘었던, 자,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넘었던 6억까지는 종부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자, 6억을 초과 보유할 때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분 종부세는 6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6억 초과했을 때 납세 의무가 있죠. 6억 원까지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종부세 도입했을 때 세대별 합산과세 했을 때는 이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 가격을 전부 다 합치니까 얼마예요? 15억. 그래서 종부세가 부과됐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부부의 경우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봅니다. 개인별로 보니까 6억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고, 을 개인별로 전국의 주택을 합쳐봤더니 5억 원,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병 소유의 주택, 자, 6억 원이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병도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자, 세대별 합산했을 때는 종부세가 부과됐더니 이 집이 개인별 합산함으로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한 사람 명의로, 그러니까 만약에 몰빵해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종부세가 부과될 건데 세대원 간의 소유를 분산함으로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사람 명의로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은 안 좋아요. 그래서 세대원 간에는 재산 보유는 이렇게 세대원 간의 소유를 분산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절세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고 나중에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남자들 보면, 자, 어떤 대부분의 집들을 보면 집 한 두 채가 있잖아요. 다 남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그래서 한 채 있는 집은 당연히 그렇고 두 채 있는 집도 뭐 되게 남자 명의로, 한 사람 명의로만 몰빵해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하는 건 안 좋습니다. 공동 명의로 하던가 아니면 세대원 간의 소유를, 자, 그 배우자와 함께 나눠서 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 이걸 배운 어떤 실화입니다. 옛날에 천안이었나 어디 그 어떤 수강생이 실화입니다. 저한테 오더니, 교수님, 제가 한 사람 명의로 이렇게 갖고 있으면 안 좋다고 세대원 간에 이렇게 분산하는 게 좋다는 걸 제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저희 신랑이죠. 저희가 지금 집이 두 채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 살려고, 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또 하나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자기 남편이요, 자기 명의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들어요. 교수님이 가서 저희 남편한테요, 한마디만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수강생분이 있었는데, 제가 남의 집 가정사에 왜 참견해 내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봅니다. 안 해주는 이유가 있겠지 뭐 같은데.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대원 간의 소유를 분산하는 것이 좋다. 자,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일 때는 어떻게 한다? 개인별 합산합니다. 부부 합산하지 않습니다. 세대별 합산하지 않습니다. 법인 및 단체는 보세요.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했는데,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별로 합산해요. 법인별 합산. 그래서 법인별로 과세하는데, 자, 인세니까 합산 과세하는데
자, 정확히 얘기하면 법인별 합산합니다. 법인별로 합산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 기출됐던 지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A라는 상법상의 모회사가 있어요. 상법상의 모자법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모회사, 자회사가 있을 때 A라는 모회사가 있습니다. 이 제3부 현황을 보니까 A라는 모회사가 공시 가격으로 6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A회사의 자회사인 B자회사가 자, 공시 가격으로 4억 원인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A 모회사는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겠습니까? 예? 찍어보세요. 종부세 납세무자 돼요? 예. 자, 모자법인 관계에 있어도 모자법인 합산하지 않고요. 법인별로 따로따로 A회사, B회사, 모회사, 자회사 이렇게 따로따로 법인별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6억까지는 납세무가 없으니까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B자회사는 당연히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거기 인세 합산과세하는데 개인은 개인별 합산, 법인은 법인별 합산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읊는과세 이런 거는 전혀 줄글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는 셈입니다. 말뜻만 짐작하면 되고요. 담보채권의 항상 우선은 나중에 조세 총론에서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를 배워야지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나 질권, 전세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우선하는 것, 우선해서 징수세거든요. 자, 지금 시간 쓸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과세권자, 국세니까 당연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되고요. 납세무자와 납세진대, 납세무자 봅니다.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은 단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 밑줄이에요. 그래서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해서 이따가 보면 이제 거주할 때는 주소지가 되고 그러는데 좀 이따가 배웁니다. 법인 이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구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어떤 거냐?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느냐? 자, 요 얘기를 자, 한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약간 좀 간단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제가 종부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이쪽 보시면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걸 보유할 때 부과되느냐. 이 과세대상에서 문제가 계속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잘 여러분들이 봅니다.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먼저요. 주택과 그 다음에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아까 재산세 대상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요. 근데 종부세 대상은 어떤 거라고요? 주택과 토지입니다. 그럴 때 여기를 봅니다. 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요, 자,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을 제외합니다. 여러분, 별장이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별장은 제가 사치성 재산이 뭔지 취득세 할 때 살짝 설명을 드렸어요. 자, 별장 그러면 주택이긴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꼭 산간, 해변, 휴양지, 경치 좋은 곳에 멋진 집이어야지 별장이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주민등록 전입 안 돼 있고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 그럼 뭐가 된다? 별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지방세법상 사실상산에 해당하는 별장은요, 나중에 재산세 세율을 이제 요번에 안 배웠잖아요. 배우면 이해가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재산세에서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취득세만 중과세하는 게 아니라 보유할 때 재산세도 중과세를 합니다. 중과세를 하는데 이미 재산세에서 별장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4%로 중과세를 해요. 그런데 높은 고율의 세율을 체결되어 있는 또 종부세로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자,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중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근데 또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고급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 배웠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하느냐?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예요.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은 중과세를 안 해요. 나중에 배웁니다. 중과세를 하지 않아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취급해서 세율을 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주택이라는 것은 종부세 대상에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자, 오늘은 결론만 한번 눈여겨봐놓고 가요.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별장은 제외하고 고급주택은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토지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인데, 즉 정의는 같아요. 과세 범위가 달라서 그렇지. 재산세에서 토지는 모든 토지였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포함했죠. 실질과세는 직상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입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도 재산세처럼 정의는 같아요. 모든 토지. 근데 과세 범위가 달라요. 재산세에서 이 모든 토지를 3개 유형으로 나눴잖아요. 보세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 3개 유형으로 나눴죠. 그래서 상가나 사무실 같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나 나대지 잡종지 같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이건 종부세 대상이 돼요. 근데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닌데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분리대상 토지는 우리 재산세에서 저율분리대상과 그 다음에 고율분리대상 토지로 나눴었습니다. 그럴 때 저율분리대상 토지는 여기를 봅니다. 저율분리대상 토지는 먼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임야는 원래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하는데 산림보호 육성 등 나중에 기본서를 한번 보게 돼요. 공익 목적의 일정한 임야들은 농지 목장과 함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재산세에서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는 토지들이에요. 생산과 관련돼 있고 토지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니까. 근데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기 도입한 세금이에요. 여러분, 농지 과다보유를 억제하면 돼야 안 돼요? 요즘 농사 조그맣게 소규모로 지어가지고 농사 수타산이 안 맞습니다. 농지도 요즘은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과다보유 억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공장용지요. 여러분, 공장도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는 건데 공장도 과다보유 억제하면 돼야 안 돼요? 어느 대기업에서 어떤 지방에 대규모로 몇 조 원 투자해가지고 공장 짓겠다고 하는데 안 돼요. 공장은 요만큼만 지으세요. 이런 지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도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율분리 대상 토지 그러면 어떤 게 있냐? 살성산 토지로서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별장과처럼 재산세에서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고율로 중과세를 해요. 나중에 배웁니다. 고율로 중과세를 해요. 재산세에서 이미 고율로 얘네들은 별장과 고락장 구장 토지는 사치성 토지는 이미 중과세를 했기 때문에 또 종부세 과세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종부세상에서 제외합니다. 결론,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종부세 대상인 거 아닌 거 이런 거 막 깔아놓고요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토지는 반드시 토지 유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26회 시험에서는 종부세상인 거 아닌 거 고르는 거에서 차고지가 있었는데요. 차고지.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배워요. 저한테 제가 자동차 운전면허권용 토지와 함께 맨날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차고지요. 많은 요쪽 부분에 얘네들하고 비슷한 유형의 토지들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쫙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항상 찍어서 자동차 운전면허 딸 때 에피소드와 함께 운전면허권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공지 상태지만 이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을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운수회사의 차고지 가면 기사분들 관리하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공지 상태잖아요. 근데 차고지를 하려면 공지를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면적까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이거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 이런 걸 맨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랬는데 26회 시험에서 종부세 대상 인거 아닌 거 그런 문제 차고지가 나왔어요. 차고지는 어느 형의 토지가 된다고요? 별도 합산.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는 토지 유형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야지 토지가 나오면 이게 어느 형에 해당되는지를 봐가지고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면 종부세상이 되는 거고 분리상 토지에 해당하면 종부세상이 아니고 이렇게 해요.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종부세 대상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돼버렸네. 잠시 쉬었다가요.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닌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나머지 내용들을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쉽니다.